안녕하세요.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잭슨홀 미팅이 목, 금, 토 3일 동안 했지요. 그래서 뭐 결과가 뭐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별다른 결과가 없나 봅니다. 어, 금요일, 토요일까지 나온 게 뭐 전부 다인 것 같은 뭐 그런 거네요.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시사했다. 뭐 그거는 얘기가 이미 나왔지요. 그거 말고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뭐 크게 있어가지고 좀 명확하게 0.50포인트 정도 금리를 하락한다 이러면은 급등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했는데 0.25를 할 수도 있고 0.50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냐가 이제 좀 관건인데 금요일 날 야간장을 보게 되면은 올라갈 것 같으면은 다우도 좀 많이 올라야 되고 나스닥도 좀 많이 올라야 되는데 내 생각보다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어, 이 시장이 끝나고 나서 잭슨홀 미팅의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건지 뭐 이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고점을 뚫고 지금이 거의 박스권이죠. 야간을 보게 되면 야간 선물을 보게 되면 어떠는가 하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어, 야간 선물이 아니구나. 야간 선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요걸 갖다가 뚫고 올라야 됩니다. 내일 뚫고 오르지 않으면은 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정이겠지요. 근데 나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위쪽이 강하다.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래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댓글로 어, 목요일까지 이 고점을 뚫는다. 이 고점을 뚫는다면은 어, 코스피로는 2794를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2794를 넘어선다.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댓글로 뚫는다 뚫지 못한다를 여러분의 의견을 갖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월화수목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 고점을 뚫는다 뚫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보고 싶고 그럽니다. 아마도 확률적으로 따진다면은 뚫지 못한다에 걸면은 한 90% 정도 맞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은 이 갭인데 이 갭을 어느 시간 만에 뚫을 것이냐 뭐 이게 나한테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래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깨작깨작 올라가더라도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주식은 시간과 크게 상관이 없지요. 뭐 선물도 시간과 그래 상관이 없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도 마찬가지죠. 옵션만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생 중에서. 그래서 나는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은 요 사이에서 행보를 갖다 좀 길게 한 편이거든요. 뭐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영업일로 따져서 5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횡보를 했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한 겁니다. 이게 일주일 넘게 했으니까 여기서 갭 상승을 한 다음에, 그래서 요 갭을 하방으로 메꾸고 조정을 받고 위로 갈지, 아니면은 바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 갭을 메꿀지가 상당히 큰 관건인데, 밑으로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큰 돈 말고 조금만 분할 매수해 가지고 보고 있던 것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경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이 났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얘기거든요. 금리를 내린다 이게 뭐냐, 결국 인플레이션이 이제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경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린다, 요 개념인데, 일단 시장에서 연준 의장의 금리를 내린다를 뭐 0.25를 내릴지 0.5를 내릴지 알 수는 없는데, 그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지표 발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요 얘기를 했으니까, 전문가들은 알 겁니다. 얼마를 어떻게 할지. 그에 의해서 이 내일 이번 주 반응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위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맞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방으로 처박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한두 달이 걸릴지 서너 달이 걸릴지 뭐 6개월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하방으로 쳐박습니다. 쳐박는데 대선이 물려 있지요. 미국이 대선이 있는데 이 지수가 하방으로 쳐박으면 지금 집권당이 불리하지요.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요래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당장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잘 모르면 뭐를 봐라, 항상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지요. 매매 현황을 봐라. 외국인들이 뭐 사냐 파냐를 보면 되는데, 8월 16일 날 1조 2천억을 샀습니다. 현물로. 8월 16일이 요날이겠죠. 요날 1조 2천억을 사면서 붕 뛰었죠. 그리고 조금 팔면서 하방으로 내리보냈다가 21선을 지지받고 이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요 월요일날 하방으로 뺀 거 빼놓고는, 자 종가 기준으로는 요날이 여기가 종가, 요거 빼면 그 다음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이러면은 그 여기서 요 사이가 박스권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아주 박스권이 이 얕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튈 건데 어디로 튈 거냐가 뭐 나는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주식을 하니까 가는 종목은, 가는 업종은 갈 것이고, 뭐 안 움직이는 종목은 별로 안 움직일 것이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갭을 메우고 요 고점을 뚫게 되면은 이제 조금 달라지죠. 방향이 위쪽일 수 있겠구나 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이 갭을 메우고 요 갭을 메우게 되면은
조정이 한번 들어오겠지요. 조정이 한번 들어올 건데, 그리고 이 갭을 메우면은 조금 있다가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뚫기 전에 물론 하방으로 내려가겠지요. 지금 내가 자꾸 이제 상방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지금 요 파생으로 딱 보게 되면은, 자, 파생을 봅시다. 파생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 금액적으로 누적을 보면은, 자, 정권이 하방으로 사고 상방으로 샀습니다. 양매수거든요. 개인도 양매수입니다. 수량을 보게 되면은 수량은 양매도거든요. 개인 양매도, 정권은 양매수. 근데 상방 쪽이 좀 더 강한 매수 쪽이죠. 외국인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항상 거의 매도 쪽입니다. 금액은 수량이나 금액이나 통상 보면은 매도 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은 움직임에 따라서 파생해서 늘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수익을 내거든요. 주식으로 수익을 별로 안 내더라도 파생으로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왜냐하면 파생시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위쪽으로 이번 달에 한번 올렸다가 아래쪽으로 한번 내릴 수도 있다. 또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렸다가 위쪽으로 한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 개인이 양매수기 때문에 양방으로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수량을 보게 되면은 양매도거든요. 그럼 양쪽으로 내리도 터지고 올리도 터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를 보게 되면은 미결제 금액이 많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400인가 얼마에 미결제 금액이 조금 줄긴 했는데 25,000계약이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좀 많은 겁니다. 지금 390도 보면은 18,000계약으로 좀 늘었고, 380이 좀 많았는데 17,000계약 좀 많은 편이거든요. 미결제가 조금 줄었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위로도 한 번 가고 밑으로도 한 번 갈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먼저냐? 요걸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심정적으로는 위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주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방향을 갖다가 위쪽으로 잡고 있으면은 밑으로 내릴 것이고, 아래쪽으로 잡고 있으면은 위로 올리겠지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겠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위로 봅니다.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댓글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첫 번째,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다면은 요 고점을 뚫을 것이냐 뚫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댓글들을 많이 써주시면은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 변곡점에서는 방향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가 요 정도는 올라온다 말씀드렸지요. 올라왔으면 한번 조정을 줘야 되는데, 조정을 그 다음날 조정 딱 주고 끝나버렸거든요. 그 조정도 장중에 21선 뚫었다가 종가에는 21선 위에서 끝이 났지요. 그 다음에 21선 밑으로 한 번도 안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5일선 밑으로도 한 번도 안 내려갔습니다.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왔지요.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올 때쯤에
골든 크루스가 나올 때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5일선이 위로 올라가면서도 뭐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5일선 밑에서 시작했지만은 5일선 위로 올렸거든요. 근데 캔들만으로 보면은 꼭 위로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 심리적으로 또는 외국인의 그 하는 행태로 볼 때는 위쪽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월물 또는 다음 월물, 이번 월물 것이 이제 9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때가 이번 월물 끝나는 날입니다. 이번 월물 끝나는 날이 뭐 잘 안 보이는데 한 며칠 될 겁니다. 제일 빠른 날이 둘째 주 목요일이 8일이고 제일 늦은 날이 뭐 13일이나 4일쯤 될 겁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 되니까 14일이 되겠네요. 그래 되면은 요번 주는 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요번 주가 요번 월물은 위로 한번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도 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금리도 내린다 그러지, 뭐 연준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올 줄 알았더만은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인터넷을 뭐 대충 찾아봐도 어제 그제와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들도 뭐 별달리 이번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 언급을 어제 오늘 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데 왜 아무 말이 없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래 중요한 거 있으면은 항상 뭐 여러 유튜브들이 나와가지고, 돈 벌었다는 유튜브들 있지요, 나와가지고 뭐 쉬었든 쉬었더니 말이 많거든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 변곡점에서 다들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다. 내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들 모르겠다. 나는 위쪽을 얘기하고 있죠. 왜? 요때 내가 올라간다고 보고 몰빵을 해서 요때 팔 수 있는 기회들이 쭉 있었는데 안 팔았거든요. 뭐 내가 산 가격에 3배 정도 올라왔으면은 뭐 사실은 주식 같으면 대단한 대박이잖아요.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옵션 요 내려올 때 2800배가 났거든요. 하루 이틀. 요날 기준하면 하루 이틀 만에 2800배가 났잖아요. 2850배 월물에서. 근데 이거 올라올 때 계속 빠졌고 여기서부터 고작 3배 났다. 그러면은 위쪽으로는 아예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일 강하게 밀어 올리고 모레도 올라가고 수요일도 올라가면서 목요일날 요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내 채널에 들어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실력자들이 많지요. 뭐 고수라 그러면은 실력자에다 돈 벌면은 고수인데, 돈 못 벌면 고수란 말을 붙일 수가 없지요. 돈을 못 버는 데지 고수입니까? 근데 상당한 실력자들은 많더라. 내 채널에 내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주식에 대해서, 시장을 보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것이나 내려갈 것이냐. 뭐 나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4일 안에 이거를 뚫을 것이냐 뚫지 못할 것이냐. 나는 내 구독자 중에서 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 한 10여 분 계시죠. 그러니까
그 10여 분 정도는 여기에 응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대충 사고 있지요. 아직 요때 팔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조금씩 팔기는 하는데 사고 있다 봐야 됩니다. 요는 횡보를 하고 있죠. 요때 사가지고 갭 상승시켜 놓고 횡보 중이다. 다시 갭 상승을 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 가지고 갭 상승시키면은 좀 곤란하고 1조가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뭐 몇천억 가지고 강하게 밀어 올리면은 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밀어 올리면은 개인이 팔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 나는 일단 그래 봅니다. 선물은 그럼 어떨까? 선물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네요. 선물 방향은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연기금이 올라갈 때 조금 도움을 주가 위로 올리면 좋겠는데 조금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기금은 올라가면 계속 팔지요. 내려가면 사고 뭐 잘하고 있긴 한데 나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어제 내가 잠을 좀 푹 자고 싶어 가지고 뭐 관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뭐 몸에 통증도 심하고 이래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푹 잤지요. 푹 잤는데 뭐 한 번씩 의식은 깼습니다. 의식은 깼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가 결국은 아침에 몇 시를 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푹 잤습니다. 푹 자니까 관절도 안 아프고 뭐 근육도 안 아프더라고요. 아픈 통증이 뭐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게 한 10, 20 정도로 확 줄었더라고요. 통증이 한 90 정도 된다 이러면 내가 약을 먹거든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아파서.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이 수면제가 깨는데 의사 얘기가 뭐 8시간 걸린다는데 8시간 더 걸리더라고요. 내가 어제 9시 8시 반에서 9시쯤 먹은 것 같거든요.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일찍 자려고 8시 반쯤 먹었나 9시 먹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10시 전에는 내가 잤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6시쯤 뭐 겨우 일어나가지고 약 먹으면 몸을 잘 못 움직이거든요.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수면제 먹으면 소변 보러 갈 때 조심해라고 넘어진다고. 그래서 좀 기이 가다가 뭐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소변 보고 뭐 다시 한 1시간 정도 뭐 유튜브 별다른 뉴스가 올라왔는가 없는가 뭐 조금 보다가 뭐 그다음에 일어났지요. 일어났고 뭐 여러 가지 뭐 밀린 일들 쭉 하고 밀린 일들이 많은데 뭐 내가 오늘 영상을 찍기로 했기 때문에 영상부터 또 먼저 찍습니다. 원래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자, 요 상황에서 얘기를 하다가 또 까먹었네 그 사이에.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 일을 좀 하고 오후에 산을 갔습니다. 내가 요즘 일요일마다 산을 올라갑니다. 땀을 쭉 빼고 나면은 몸 안에 도끼가 많이 빠지니까 몸에 통증도 줄어들고 어쨌거나 몸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갖다가 쭉 뺍니다. 근데 몸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가 내려올 때쯤 되니까 그때서야 한 서너 시간 지나가지고 몸이 조금 그나마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으니까 깨는데 시간이 한 12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면제를 먹고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이 헬스장 같은 데 가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좀 적게 느끼는데 산은 이 바닥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나무 뿌리도 있고 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심이 잘 안 잡히면은 이 자꾸 걸리게 되죠, 발이. 그리고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발걸음 자체가. 그런 걸 보면은 약을 먹으면은 이제 약이 아직 덜 깼구나 이런 걸 갖다 느끼죠. 왜냐면은 운동을 매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에도 지난주 일요일도 올라갔고 광복절도 올라갔고 그 앞에 일요일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올라갑니다. 온도가 무지 높지요. 온도가 무지 높은데 벌레가 무니까 긴팔 입고 긴 바지 입고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장갑도 끼고 산을 갑니다. 아니면 자꾸 물리거든요. 오늘도 갔다가 뭐 약수터에서 손을 좀 씻는다고 팔을 좀 걷었다가 긴 옷을 입고 있다가 긴 옷 하나를 벗고 긴 옷 팔을 걷고 잠시 한 1분 뭐 세수 좀 하고 머리에 물 좀 붓는 사이에 또 한 방 세게 물렸더라고요. 뭐 모기인지 뭔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산에 가면은 하여튼 잘 물립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가면은 좀 덜 물리죠. 이 더운데 30 몇 도나 되는데 무슨 그런 복장을 하고 움직이냐 뭐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힘든 거는 군대에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군복이 졌다 못 해가지고 뭐 밑에 바지 위에 상의 하다못해 최고로 깃털까지 그 군복 깃이 있잖아요. 깃 끝까지 땀으로 젖어봤습니다. 그게 내가 태어나가지고 가장 땀으로 많이 젖어본 그게 군대에서인데 그때 뭐 제병과 협동훈련 200km 뛸 때였거든요. 그거 뛰고 100km 복귀할 때 행군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토탈 해가지고 뭐 엄청 많이 뛴 거죠. 200km 제병과 협동훈련 할 때 뭐 투입됐으니까 200km 다 뛰진 않았고 복귀할 때 100km는 뭐 오리지널로 다 뛰었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훈련에 뭐 참가를 했으니까 일주일 맞나? 뭐 그 정도 참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략 한 복귀할 때 행거만 100km니까 뭐 못해도 200km 이상은 뛰지 않았을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뭐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게 뭐 별로 없죠. 그리고 온도가 36도인가 7도인가 올라갈 때 훈련 받을 때 그때 각계 전투를 했는데 내가 더위 굉장히 강하거든요. 더위 굉장히 강해가지고 물도 별로 안 먹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와 교관이 진짜 악랄하게 굉장히 순한 교관이었는데 악랄하게 시켜가지고 와 내가 진짜 더위에 지쳐가지고 쓰러질 뻔 한 적이 있는 정도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도가 36도인가 7도인가 땡볕에서 거의 죽을 똥 살똥했지요. 땀으로 옷기까지 젖은 거는 밤이었거든요. 야간 행군 뭐 어떤 알지 못하는 산을 기올라가 가지고 뭐 거의 벽에 붙다시피 해가지고 막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도 땀이 많이 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 속옷을 비롯해 가지고 뭐 이 탄띠 모든 게 안 젖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최후로 젖는 게 아마 이 그 에리 있죠. 에리의 깃 그까지 젖어 봤습니다. 그게 아마 내가 태어나가 비가 안 오는데 가장 땀을 많이 흘리본 최초이자 최후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말고 땀 많이 흘린 적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뭐 그래 크게 근데 산에 올라가면서
반바지 반팔 입고 올라가는 사람 보면은 부럽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목이 안 물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제 햇빛에 약해가지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어, 긴팔을 입고 모자도 쓰고 뒤집어 쓰고 뭐 장갑도 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좀 덜 타기도 하고 벌레도 안 달라드는데 뭐 올라가다가 또 그늘이 있어가지고 모자를 좀 벗었더니 그 사이 또 모기가 달라들고 이래가지고 한 방 물려서 또 모자를 뒤집어 썼지요. 근데 뭐 반팔 입고 이런 사람들은 뭐 물리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안 물리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어, 이, 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 외롭지요. 어, 만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주식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은 안 되거든요, 사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어, 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똑바로 안 보이거든요. 특히 내처럼 파생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외롭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이 차트가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꾸 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말도 못하고 뭐 친하면 안 되니까 내가 친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친구도 많고 동기도 많고 후배도 많고 뭐 선배도 많이 있었고 근데 거의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게 됐는가 하면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매매를 하면서 큰 돈들을 많이 잃어봤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잃은 대부분은 상당수가 사람을 만나고 그 뒤에 감정의 동요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상당히 외로운 직업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 개념으로 재테크 개념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200만 원 젊은이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내가 같이 운동하면서 이 주식으로 돈 번 사람 한 명을 봤거든요. 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분은 그 47년생인데 자기가 57세 때 8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보니까 한 10한 6, 7년 동안에 800만 원이 한 2천만 원 정도로 늘어 있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 좋게 2차 전지주를 한번 잡아가지고 3년 동안 한 번 매매하고 계속 들고 있었더니 거기 거의 뭐 한 50배 이렇게 났나? 어쨌거나 뭐 4억 8천까지 갔다가 4억 8천 5억 정도 갔는데 내인데 얘기한 거는 4억 8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8억 그리고 4억 정도에 다 털었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800만 원 가지고 어 여윳돈이겠죠. 뭐 연금도 놓는 사람입니다. 800만 원 가지고 4억을 만든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3년 동안 2천만 원 가지고 뭐 4억을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습니다. 운이 붙을 때, 운이 될 때 이렇게 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번씩 이런 폭락이 있거든요. 그 요번에도 폭락이 한번 있었지요. 이 폭락이 뭔지 몰랐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들리는 풍문을 정리해 보니까 일본 자금이 움직여서 그렇다. 그 이유가 가장 크다로 내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일본 자금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되나? 왜냐면 일본이 제로금리잖아요. 일본이 제로금리인 지가 한 20, 30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로금리를 갖다가 이제 금리를 갖다가 올려야 되는 미국이 일본을 털어먹으려고 자꾸 찌르죠. 근데 일본이 힘이 없으니까 미국에 비해서 그, 그 미국이라는 거는 그 탐욕적인 1984에 나오는 그 탐욕스러운 그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일본을 자꾸 흔들죠. 돈을 갖다가 안 내놓으니까 이상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일본 금리도 쑤시고 또 일본 금고 안에 들어있는 돈을 갖다 꺼내기 위해서 뭐 엔화를 갖다가 바꾸는 뭐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도 한번 했지요. 만원짜리 바꿨잖아요. 5만원짜리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금고 속에 숨어있는 돈들을 갖다가 상당 부분 많이 끄집어냈지요. 뭐 다 끄집어냈다 보는 게 맞지요. 예전에는 CD 가지고 무기명 CD 가지고 뭐 검은 돈을 움직였는데 뭐 요즘도 그런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 쓸 말은 앞에 얘기했던 뭐 한 5분 10분이 다고 뭐 뒤에 얘기들은 뭐 들을 말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시장에 있으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한 겁니다. 여기가 꼭대기고 여기가 바닥이면 통상적으로 50% 올라오지요. 좀 많이 올라오면은 0.618가 요 4분의 3 사이를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 사이가 공교롭게 갭입니다. 이 갭을 어중간하게 올라오다가 많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예 올라오지 않거나 올라오면은 요걸 메우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지금 21선을 뚫고 하락을 할 거냐, 조정이죠. 아니면 위로 올라갈 거냐가 첫 번째고, 위로 올라간다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월화수목 안에 요 고점을 뚫을 거냐 뚫지 않을 거냐, 그 질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겁니다. 주식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선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요. 선물, 자 선물 보면은 요렇습니다. 선물 갭이 요 갭을 일단 뚫었지요. 뚫었고 요 갭을 갖다가 지금 못 뚫고 있는데, 뭐 마음 먹으면은 뭐 하루 이틀도 만에 뚫을 수 있습니다. 갭 메울 수 있습니다. 이 갭을 갖다가 하루 이틀 만에 메웠다 그러면은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갭을 메운다 해가지고 뚫고 올라간다고 해서 옵션 가격이 별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옵션 가격이 올리려면은 이거를 뚫고 더 많이 올라가야 옵션 가격이 올라갑니다. 390 정도 가야 올라가는데 야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된 게 397이거든요.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이 행사가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위쪽인 것 같은데 자꾸 위로 올라가네 해가지고 지금 위쪽인 것 같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확률이 얼마나 되냐? 50%는 넘고요. 80%는 안 됩니다. 50%에서 80% 사이 정도 되는 확률인데, 방금 한 이런 지표들이 여러분들도 뭐 주식을 오래 하셨으니까 나름대로의 지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마바라라 그래도 마바라로서의 지표가 있을 것이고, 뭐가 다 있을 건데, 뭐, 일단,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리고, 오르면은 이걸 뚫을 거냐, 못 뚫을 거냐,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내가 어떤 보조지표를 쓰는데, 아니면은, 나는 어떤 마바라인데, 내 느낌이 어째서 그렇다, 뭐, 말 안 되는 이유라도 좋으니까 써주면 좋겠다, 감사하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럴듯하게 이 퀴즈도 내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방향은 윗방향이다. 윗방향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방으로 떨어질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조정을 받고 이런 파동이 나왔지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재차 이런 파동이 지금 바로 놓을 것이냐, 그 가능성은 1%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그래서 일단은 방향이 위쪽이다. 위쪽인데 분위기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뭐 공격 어쩌고해서 봤더니 그 MBC 뉴스인가 뭐 무슨 뉴스 모르겠는데 뭐 실시간 뉴스인데 이번 주에 이스라엘 뭐 총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책임자급하고 뭐 미국의 무슨 책임자급하고 뭐 헤즈볼라하고 같이 가는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은 전쟁을 갖다가 중단을 하는 뭐 그런 선언을 할 예정이라는 걸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방향이 위쪽으로 쑥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전 세계에 뭐 전쟁이 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아프리카도 있고 중동도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역설적이죠. 요 최근에는 이 주가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캔들로 보고 들어가면은 거의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바라적인 감으로 투자하는 게 요즘은 확률이 더 높은 이상한 시장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잘 관찰하시고 이번 한 주 수익 잘 내시고 그 수익이 이번 주로 끝이 날지 뭐 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잭슨 홀 미팅 건으로 강하게 올라간다 이번 주에 한 3, 4일 그러면은 다음 주는 조정이 들어올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한 슈팅이 노냐 안 노냐를 여러분들께 물어본 겁니다. 주저리 말이 길었지요. 그래서 내 영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상을 많이 보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에 또는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2배속으로 돌리면서 중요한 거 체크해 가지고 간단하게 체킹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마치겠습니다.